법정 의무 교육 TV 직장 내 성희롱 금지법은 1999년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생활하시면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굉장히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기억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자, 제가 다른 부분 빼고 성희롱의 판단 기준만 요번에 짚어드리려고 해요. 제일 중요한 게 성희롱의 판단 기준이에요. 뭐냐면 성희롱 하지 말아라 라고 20년 전에도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성희롱에 줄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기준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판단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성희롱 하지 말아라 라고 했으니까 나는 안 해 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행위자들이 나는 성희롱을 할 생각이 없었어. 내가 한 게 성희롱이야. 성희롱이 대체 뭔데?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이 어떤 경우에 성희롱이냐 요것만 짚어드리려고 해요. 질문 드립니다. 네. 성희롱은 누구의 입장에서 판단합니까? 라고 여쭤보면 우리 어썸피스 직원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성희롱은 누구의 기준에서 판단합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피해자? 그죠? 당사자 피해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법원 피해자의 기준에서 판단합니다.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자, 그럼 제가 강의를 다녀보면 대부분 피해자라고 얘기를 해요. 피해자의 기준에서 판단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게 다 성희롱이 될까요? 피해자가 주장해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 방에서 줌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 저희 직원이 생각지도 못하게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는 줄 알고. 근데 교육 중에 문을 누군가 열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네. 수치스러울 수 있잖아요. 제 느낌에. 제가 피해자면. 그래서 저는 너무 수치스러워서 제가 너무 수치스럽다. 저 성희롱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다 성희롱이 될까요? 피해자가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하면? 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기준을. 피해자가 주장한다고 모두 다 성희롱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성희롱의 판단 기준 3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처음에는 성적 언동 및 요구에 대한 판단 기준. 성적이지 않아도 돼요. 언동 및 요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팩트를 봅니다. 언동 및 요구, 신체의 접촉이나 성적인 의사표현뿐만 아닌 성적 함의가 담긴 모든 언행과 요구를 뜻하고요. 행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며 행위자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성적이지 않아도 돼요. 어떤 언동과 요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먼저 판단합니다. 이해되시죠?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자, 성희롱을 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희롱을 한 사람, 괴롭힘을 한 사람 뭐라 그래요? 네. 성희롱을 한 사람, 괴롭힘을 한 사람. 그죠? 유민희님 너무 감사드려요. 네, 채팅창을 통해서 답변을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제가 의도한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성희롱을 한 사람, 괴롭힘을 한 사람 대부분 네 가해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저는 지금 1시간 넘는 동안 괴롭힘 강의를 할 때는 물론이고 성희롱에서도 가해자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제가 얘기한 것은 바로 행위자입니다. 네. 가해자라고 하지 않았죠. 저는 행위자라고 했어요. 이걸 정확히 보셔야 돼요. 가해자는 어디서 나오냐면 경찰서에서 나옵니다. 형법에서 나옵니다. 가해자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 왜 경찰서에서 일하느냐. 가해의 의도를 봐요. 가해의 의도. 그래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우발적 범죄였다, 계획적이지 않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양형의 영향 저기 하려고, 감형받으려고, 양형을 좀 줄여보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왜? 가해의 의도를 보고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괴롭힘이나 성희롱에 있어서는 가해의 의도를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위의 의도를 보지 않는다는 거. 그냥 행위자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 행위 했어 안 했어? 괴롭힘 행위 했어 안 했어? 괴롭힘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거 성희롱에서 그 말 했어 안 했어? 머리카락 만졌어 안 만졌어? 어깨 두들겼어 안 두들겼어? 행위 자체를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위자들이 칭찬하려는 의도였죠. 보세요. 의도는 뭐예요? 칭찬하려는 의도예요. 행위는 뭐예요? 말이라는 걸 했겠죠. 말. 그죠? 뭔가 말했잖아요. 의도는 칭찬하려는 의도였어요. 의도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2번째,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농담했잖아요. 의도는 뭐예요? 분위기 부드럽게 하려고. 한 건 뭐예요? 팩트? 농담한 거예요. 자, 딸 아들 같아서 그런 건데 의도는 뭐예요? 딸 아들 같은 거잖아요. 그런 건데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거 아실 수 있죠. 어떤 행위는 있었잖아요. 팩트.
언동 및 요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첫 번째 판단 기준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판단 기준. 행위자의 의도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판단 기준, 그 행위로 인해서, 그 언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그 피해자가 굴욕감 또는 혐오감, 수치심을 느꼈냐 안 느꼈냐예요.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한 감정으로 그 느낌은 행위자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판단됩니다. 성희롱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닌 피해 당사자가 느낀 감정이에요. 이 사람이 뭔가 나에게 얘기했는데 그게 나는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겠지만 마지막 세 번째 판단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거 괴롭힘에서 한 번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합리적 인간과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는 하되 피해자와 비슷한 조건과 상황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피해자의 주관적인 입장, 사정을 고려는 하되 중요한 건 뭐냐면 피해자와 비슷한 조건과 상황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성희롱 판단 기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팩트 있었냐 없었냐. 두 번째,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냐 안 느꼈냐. 세 번째, 피해자만이 아닌 피해자와 비슷한 조건과 상황에 있는 사람 또한 그렇게 생각하느냐를 보고 성희롱을 판단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사례 하나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여럿이서 회의를 해요. 자, A가 B에게 얘기합니다. 너 진짜 잘했다.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 진짜 잘했다. B가 저녁에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네. 이 A가 얘기한 잘했다가 야, 너 진짜 잘했다. 야, 야, 진짜 너무너무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한 것인지 야, 이 일을 그따위로 해놓고 너는 밥이 넘어가냐? 잘했다 아주. 요렇게 비아냥거린 건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 잠을 못 자고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C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어제 A가 나한테 잘했다라고 얘기한 게 나는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기분 나빠. 나를 비아냥거린 것 같고 나 너무 기분 나빠 라고 얘기했을 때 이 C가 얘기를 합니다. 반응이 두 가지죠. 그치? 야, 나 그 상황에서 너무 민망했잖아. 듣는 너는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 야, 나 같아도 기분 나빠가지고 잠 못 잤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한다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C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A가 진짜 너 잘했다고. 야, 진짜 모두 다 칭찬하는 분위기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런 느낌 아니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 칭찬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피해자 30대 여성 직장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30대 여성 직장인이 그렇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성희롱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고 낮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C의 의견은 아닙니다. 같이 있었던 자리에 C라는 사람이 얘기한 게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C가 A랑 앙숙일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 둘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그냥 A가 싫으니까 B 편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괴롭힘을 판단할 때는 같이 있었던 사람은 목격자 내지는 어떤 참고인으로 조사해서 이게 반영될 수 있지만 결국 판단은 뭐냐면 이 C의 입장이 아닌 30대 여성 직장인이 그렇게 생각할까? 이거죠. 30대 여성 전업주부가 그렇게 생각할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20대 남성 직장인이 그렇게 생각할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신체 어떤 부위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촉인 경우에 모두 다 성추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성 간에 이렇게 툭툭 치면서 칭찬의 의미로 어깨를 쓰다듬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50대 남성 직장인들이 어깨 치는 것을 성희롱으로 판단할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20대 남성 직장인이라면 어떻게 판단할까? 그러니까 피해자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느냐를
보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